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데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최근 해수부 용역에 이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내 의견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를 넘기면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최근 광양시 의회가 박람회 사후 활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 보입니다. 때문에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했던 전라남도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 활용과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에 지역 간 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해도 사후 활용 계획 수립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재로서는 추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내년 초 선거 전국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도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권의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도 부산 북항 개발 사례처럼 사업 영역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해수부하고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서 활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모아져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후 활용의 주체가 결정돼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지역의 요구, 박람회 정신을 반영하는 일은 박람회 공공개발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이 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되 충분히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지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빠른 시일에 이런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수엑스포 10주년을 1년여 앞두고 사실상 올 연말까지가 박람회 사후 활용의 방향을 정하는 골든타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도민 호소문을 통해 이달 들어 동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감염 장소도 일상생활 모든 곳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소 한 곳당 한 명씩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외국인 집단 거주시설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가족을 만난 사실을 숨겨 뒤늦게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기침과 가래, 근육통의 사전 증상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이 근대와 현대가 만나는 예술의 공간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시간 여행도 떠날 수 있다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지개를 진 키 큰 인형이 거리를 누빕니다. 목포의 명물 물지개꾼 옥단이를 형상화한 인형입니다. 옥단이는 일제강점기 유달산 아랫동네에 물을 나르고 품삯을 받았던 실존 인물로 극작가 차범석이 쓴 희곡의 주인공입니다.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들과 길을 누비는 이동형 거리극이 시작됐습니다. 옥단이 인형을 필두로 한 흥겨운 행렬. 옥단이의 무거운 물지개를 들쳐매기도 하고 물 사세요. 물을 아껴 씁시다. 역사와 흘러간 노래, 춤을 나누며 시민들은 공연에 스며듭니다. 근데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거리를 저희가 같이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즐기고 같이 배우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뜻깊습니다. 작은 축제이자 체험 교육인 목포의 근대 역사 여행이 이루어진 지 벌써 5년 차. 오는 10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목포 근대 역사거리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거리 이런 것을 실제 돌아다니면서 현재 있는 자신과 과거의 일제시대에 우리 정말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문화재청이 곳곳에 숨은 문화재를 재조명하면서 해남군의 공룡화석, 경남 통영의 이순신 유적, 제주의 해녀문화 등 전국 400개의 지역 문화재들이 긴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5.18 때 광주에 침투했다는 북한군 출신 탈북민이 자신의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채널A에서 거짓 방송한 이래 10여 년 만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치른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02년 지만원 씨가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카더라 수준이었던 5.18 북한군 침투설.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 2013년 북한군 출신 탈북민 김명국 씨가 채널A 방송을 통해 1980년 5월 자신이 광주에 직접 침투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됐습니다. 내려가면 죽는다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아니, 거기서 교육받을 때는 한국 땅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험악한 줄 알았지. 북한보다도 더 조용한 적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광주인 줄 알았어요. 그때 광주인지 모르고 그냥 왔지. 그렇죠. 우리는 목적 없이 따라왔지. 그래서 훈련인 줄 알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 시간에 시가전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시간이 그때 한번 내려가 보고 다음부터 이런 파이로만 했어.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조사해온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김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서 간만표를 보니까 5월 21일 밤 12시면은 간조예요. 새벽 2시까지 계속 물이 쫙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책에 보면은 해안에 도착해서 바다로 뛰어내려갖고 100m 정도 수영해가지고 걸어놨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게. 이달 초 한 종편 채널에 출연한 김 씨는 광주에 직접 내려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필요 없이 던진 몇 마디 말이 이렇게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허벼넣고 아프게 했다면 정말 내가 머릿속에 사죄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치고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비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만원 씨는 각종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전두환은 이런 지 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회고록에 북한군 침투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종명, 김술래,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급기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불철저했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부분들. 단 한 번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나중에 후세에 가서 계속 이게 반복적이고 확대되고 그것이 빚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에 언론과 정치권이 주목하는 사이 발포 명령자 규명과 같은 5.18 핵심 과제에 필요한 힘과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